2024년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6주간 진행된 인도 총선이 모디 총리의 사면임 확정으로 그 막을 내렸습니다. 543명의 인도 연방 하원 의원을 선출한 이번 총선은 유권자 수가 무려 9억 6,800여만 명, 투표소가 100만여 개에 달하는 대형 정치 이벤트였습니다. 이번 총선은 총 7단계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총 4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장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유권자로부터 2km 이내의 투표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인해 광활한 영토 곳곳에 투표소를 모두 설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른 의석 배분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543석 중 인도인민당은 240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으나 전국민주연합 NDA으로 명명된 여러 군소정당과의 정당 간 연합을 통해 293석을 확보하여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도인민당이 단독 과반은 물론 400석 확보까지도 가능하다는 출구조사 결과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인도국민회의가 이끄는 야당 연합인 전국인도개발포괄연합은 234석을 얻어 모디 정부 견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도인민당의 압승 예상은 빗나간 것일까요? 우선 경제 불평등의 심화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모디 정부 집권기 인도 경제는 연간 7%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의 20세, 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40%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인도 농민의 연간 평균 소득 수준은 1218루피 약 128달러에 불과합니다. 이 사진은 2020년에 발생한 대규모 농민 시위 장면을 포착한 것인데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총기 발포 등 과잉 진압 논란이 일어나며 농민들의 정부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불만이 응축되어 이번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전국민주연합 NDA에 대한 농민층의 지지율은 2.2% 하락한 반면 국민의당이 이끄는 전국인도개발포괄연합 INDIA에 대한 지지율은 18% 상승하였습니다. 둘째, 모디 정권을 특징짓는 힌두 민족주의에 기반한 동원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민주주의 역진에 대한 견제 심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모디 총리 집권 이후 무슬림 차별 입법의 확산과 대중동원, 인도인민당의 유리한 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우위 확보 노력, 사법부, 사정기관의 장악과 독립성 약화, 언론 인터넷 학문 통제 등 인도 민주주의가 급격히 역진하고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가 깊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힌두교 교리상 소는 보호를 넘어 숭배의 대상인데요. 모디 정부 집권기 이후에는 소를 도축, 판매하는 사람들의 폭력을 가하는 소위 암소 자경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셋째, 라울 간디를 주축으로 한 인도 국민회의의 효과적 선거 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라울 간디는 2019년 선거 유세 중 던진 발언이 빌미가 되어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리며 2년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 박탈까지 당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지방법원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면서 가까스로 회생한 라울 간디는 이번 유세 과정에서 헌법 소책자를 들고 다니며 모디 정부가 소중한 헌법 가치를 말살하려 한다는 경고를 반복적으로 발신하였습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군소 연정 파트너를 규합하며 국민회의당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공략하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 그것도 매우 젊은 인구층과 역동적 국내 시장을 가진 인도는 매우 매력적인 경제 파트너이자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입니다. 향후 수십 년간 인도의 정치, 경제, 외교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향후 다각도에서 인도의 국내 정치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인도 총선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외대 남아시아 연구소 이슈페이퍼 제24호를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